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8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연속적으로 좀 부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중공업 관련돼 가지고 브리핑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드리면서 퓨어셀이라든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 브리핑을 좀 띄엄띄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하신 부분들은 중공업을 좀 보시면 된다. 중공업 편 제가 지금 브리핑을 인프라코어를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중공업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인프라코어 매각을 하려는 그런 그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고는 싶은지, 이전에서도 인프라코어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인프라코어가 매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태도를 좀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좀 이게 자료라든가 좀 제대로 좀 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려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매각의 시계제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인프라코어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려면 확실하게 매각을 한다고 하든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매각을 안 한다고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부분 자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반향성을 아직까지는 조금 복잡한 그런 셈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기사 방금 두산중공업의 브리핑을 좀 해드렸던 기사인데, 자, 두산 입장에서 보증금 예치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실사 자료, 우리 실사 자료를 좀 이제 자세한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좀 부실한 자료들을 좀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패소시 책임 이행 이런 부분들이 소송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우리 이전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서 좀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받을 때 두산이 자, 이 우리 중국 법인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책임질게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라든가 GS라든가 뭐 등등등등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산업은행에서도 그래서 현대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인수 거기에 좀 입찰을 하는데 예비 입찰에 또 참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야, 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그 중국 법인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건데 실사 자료, 여기 실사자료라고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사자료도 구체적인 얘기를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의견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답답한 거고, GS 같은 경우도 답답한 거고, 자,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면 니네가 보증금을 예치를 해놔라. 패소를 하면은 니네가 승소를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패소를 하면은 책임 이행을 해라. 그럼 우리가 입찰을 좀 할게. 근데 여기서 거절을 했죠. 보증금 우리 예치 못해. 패소 시에 책임 이행할게.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두산중공업 돈도 없는 것들, 부채도 엄청난데 우리가 그런 것들 보증금도 안 거는데 어떻게 믿고 사냐. 우리가 연대 책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자, 인수전이 매각을 위한 본인차를 앞두고 소송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여기서 인수 후보자들이 중국 법인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보증금을 요구를 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이를 거절하고 보증금 대신 패소시 책임 이행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변수는 다음 주 진행될 본인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 우리가 두산이 야, 법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책임지기 좀 힘들겠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인수 후보자들이 야, 그러면 보증금 돼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절을 해버렸죠. 이 인프라코 매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이 같은 변수는 다음 주 진행될 본입찰 가격,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11월 17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다음 주에 진행될 본입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 그럼 예상 거래 가액이 이전에는 1조 3천억이었는데 이렇게 좀 보증금도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1조 3천억이었는데 1조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 소송 이행에 대한 의지인데 보증금 예치를 니네가 하면은 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패소시 책임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수 후보자들한테 야 두산중공업 니네 돈도 없는데 뭘 믿고 우리가 그걸 1조를 다 받을 수 있을지 니네 돈 빌린 것도 못 갖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패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인수 후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질 위험에 노출하게 된다. 자, 니네가 돈을 안 준다 패소를 해가지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1조를 갚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1조를 떠넘기는 거 아니야? 1조를 니네가 보증금을 그래 줘야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지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패소를 하고도 1조를 안 줘버리면은 중국 법인에 안 줘버리면은 중국 법인의 재무적 투자자들이죠. 얘네들한테 돈을 안 줘버리면은 그럼 야 니네가 줘 이렇게 돼가지고 인수한 회사에 이게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조 3천억인데 플러스 1조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두산중공업을 못 믿기 때문에 자 빚이 많아가지고 자, 실질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주채무자는 두산인프라코 본위기에 향후 발생될 리스크가 다양하다. 자, 인수 후보자들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1조 3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가 1조를 줘버리면은 1조라는 금액이 또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기업 자체가 두산인프라코 기업 자체에서 1조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걸 이 인수 후보자들이 책임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패소할 경우 연대 채무자로서 책임만 지면 되는 건데 연대 책임의 의미는 두산과 인수자들은 서로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가 질 경우에는 두산그룹이 야 우리 매각했는데 니네가 책임져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사기를 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자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매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거래 가액이 1조 원이 밑돌 것으로 보인다. 자, 만약에 1조 원을 밑돈다 그러면 1조가 안 된다는 얘긴데 9,999억 이렇게 받는다고 했을 때도 패소를 해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여기에서 이자까지 플러스 알파 하면은 1조 원이 든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1억이 모자라네. 자, 이게 9,900억을 억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10억이 모자라고, 19억이 모자라고, 약간 10억이 모자라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송 때문에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떠넘기는 거야? 아니면은 인프라코어 진짜 팔기 싫은 거야? 야,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기도 할 겁니다. 자, 만약 패소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최대 8천억 수준에 좀 낮게 잡았는데 최대는 1조입니다. 자금 수요가 예상되며 두산인프라코어는 DSC 소송에 국내 최고 로펌인 김현장을 선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좀 합니다. 1조라는 자금이 A 이름도 아니고 인수를 얘네가 제가 1조를 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1조가 더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두산인프라코어 몸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높게 적어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지금 기업 가치가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시가총액. 자, 1조 8천억 억인데 1조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이 평가 금액에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각이 불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좀 불확실성으로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사를 보면은 다음 주에 일단은 입찰이 좀 진행이 된다. 다음 주에 진행될 본입차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온다. 자, 여기에서 그래도 예상치도 못하게 1조 이상 금액을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약간 주가가 좀 기대감을 가지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조 이하라든가 매각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주가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두산인프라코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중공업과 두산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물론 중국 패소가 좀 어떻게 그 과정 중에 좀 있었는지, 중국 소송이 어떻게 하다가 걸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인프라코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 문제고, 이 지금 매각을 하는 데 의해서 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그 두산도 그렇고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인수하고 싶은 인수자, 예비 인수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 매각, 이 소송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본입찰에서 얼마를 입찰을 해서 좀 입찰 제한서를 좀 제시를 할지, 얼마를 제시를 할지적인 부분이 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매각이 좀 불발이 되는지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겠죠. 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그런 이슈들, 그 결정은 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주는지 참고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